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은 사회 시간입니다. 교과서 51쪽을 펴주세요. 학습 목표 확인해 볼게요. 자, 학습 목표. 국민 주권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소영이는 국민의 권리를 다룬 신문기사를 검색하다가 아픈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어느 아주머니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자, 제목을 보니까 바다 건너 전해진 한 표의 희망이라고 하고 있네요.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에 치러진 제 땡땡년대 텍스트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0 몇 년에 이뤄진 제 몇 대 대통령 선거에서 땡땡씨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소중한 한 표를 투표함에 넣었다고 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해외에서 투표를 했다 이 말이죠. 자, 이 땡땡씨는 폐암 말기에 힘든 몸을 이끌고 산소통을 매단 휠체어를 탄 채 남편의 도움을 받아 대한민국 국민의 소중한 권리를 행사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땡땡씨의 건강을 염려해 투표를 말렸지만 끝내 투표소를 찾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네요. 무사히 투표를 마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멀리 있지만 우리나라가 잘 되길 바라는 마음뿐이다 라는 소감을 남겼다고 합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이 주인공이 불편한 몸을 이끌고 투표를 한 이유는 뭘까요? 그렇죠. 이 투표를 통해서 국민의 주인된 뭐를 행사하기 위해서? 그렇죠.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죠. 멀리 있고 몸이 불편하지만 자신의 즉 국민의 소중한 이 한 표 권리를 포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52쪽입니다. 계속해서 볼게요. 자, 중요한 게 나오네요. 주권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어떻게? 그렇죠.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나라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국민이라는 거죠. 자,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국민 주권의 원리라고 해요. 계속해서 볼게요. 또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헌법에서 보장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러한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입헌주의의 원리라고 합니다. 법으로 보장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는 거죠. 정당한 이유가 아닌 이상.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내용이 나와 있네요.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다? 그렇죠. 민주공화국이다. 다음 1조 제2항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고? 그렇죠.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누구로부터 나온다? 그렇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어요. 국가가 함부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아무런 노력이 없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나요? 그것은 아니겠죠. 역사적으로 굉장한 많은 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어떤 노력들이 있었냐면 여러분들이 이미 학습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우리나라 정치 발전 과정에서 국민이 주권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먼저 4.19 혁명 기억나나요?
그렇죠. 두 번째, 5.18 민주화 운동도 있었죠. 세 번째, 6월 민주항쟁도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였다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런 시위를 왜 했을까요? 그렇죠. 어떤 정권을 몰아내기 위해서? 그렇죠. 독재 정권을 몰아내고 스스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러한 노력들을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국민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자, 국회, 정부, 법원 등의 국가기관이 어느 한 기관이 권력을 다 가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서 같이 행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민주주의의 원리를 우리는 권력 분립의 원리라고 합니다. 자, 이게 왜 필요하냐면 어느 한 기관이 국가의 권력을 다 가지고 있으면 또 독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우리 민주주의가 또 후퇴를 하게 되겠죠. 자, 이해했나요? 좋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과서 53쪽입니다. 자,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이 아래의 내용은 1970년대에 박정희 정권 때 내려졌던 긴급조치 관련한 만화 내용이에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독재타도 유신철폐 독재타도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72년에 독재를 막기 위해서 유신헌법에 반대하는 운동이 전국적으로 많이 일어났어요. 자, 그러자 이를 본 대통령은 대통령의 권한으로 뭐를 발표했다? 그렇죠. 긴급조치를 발표해버렸어요. 이 긴급조치가 뭐냐면 확인해보면 국가가 비상사태일 때 대통령 권한으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 주권을 신경 쓰지 않겠다는 거죠. 자, 계속해서 볼게요. 대통령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정지할 수 있다는 지금으로서 상상을 할 수가 없네요. 자, 긴급조치를 몇 차례? 그렇죠. 9차례에 걸쳐서 내려버렸어요. 자,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났냐면 국가에서 신문기사나 방송을 낼 때도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되지만 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가의 정책에 반대하는 언론은 다 탄압이 되었어요. 그리고 국가의 의도에 반대하는 집회는 모두 금지를 시켜버렸어요. 즉 언론을 장악해버렸고 집회도 금지해버렸다는 거죠. 자, 그리고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제대로 재판하지도 않고 감옥으로 보내버렸어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은 다 그냥 다 란에 보내버린 거죠. 자, 그리고 이런 일이 있고 나서 2010년에 이때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은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를 가리고자 헌법 소원을 제기했어요. 즉 유신 시절에 내려졌던 이 긴급 조치는 위헌이다, 즉 헌법에 위배된다라고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한 거죠. 자, 근데 이 헌법 소원이 뭐냐면 같이 한번 볼게요. 국가의 권력이 국민의 권리를 침해한지를 헌법재판소가 가려라는 제도.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긴급조치가 국민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생각을 합니까? 그렇죠. 계속해서 볼게요. 유신헌법 당시 긴급조치는 국민 주권에 반하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2013년에 위반 판결을 내렸어요. 자, 정리해 볼게요. 자, 우리 국민은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민주주의 발전에 큰 밑거름이 되었다는 거죠. 국민의 권리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키지 않으려고 하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즉,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주권에 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항상 표현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자, 이번 시간 학습한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